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논쟁을 자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죄송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며 실제 투자한 사람이 누군지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이번 결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본회의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38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가족 대상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여야 대립 속에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던 법안들이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2명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위원회가 11월 30일 경과에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 54조에서 정한 예산 의결 기한 준수 의무를 어기고 국회 마음대로 예산 의결일을 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위헌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농산물 가격 안전법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통과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해 통과시켰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반대 197표로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신영대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93표, 부 197표, 기권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밖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허위 영상물 등 관련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규정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인천 고등법원 설치 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잠시 논쟁을 멈추자며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친윤계를 의식한 듯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죄송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갈등이 커진 국민의힘. 오늘도 친윤계 공세가 이어졌는데 권성동 의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계속 거부하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간단한 의혹도 해명 못하면 무슨 자격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와 공개 설전을 벌였던 김민전 최고위원도 대표 사퇴글을 쓰면 당이 고발하겠다는 기사를 찾았다며 다시 한번 공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한 대표의 반격도 이어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친윤계가 다수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밝히며 구태 정치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 등 그런 문제 공천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가차없이 쳐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이 커지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잠시 이번 논란에 대한 논쟁을 자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당분간 대외적인 의견 표명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직자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자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수용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주식시장 TF 위원들은 한국거래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경제정책 부재와 시장의 불공정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침체돼 투자도 힘들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해 주식과 선물, 옵션 등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직접 흥망성쇠를 경험했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자 임기가 끝나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일명 휴면 개미라며 바닥을 향하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예로 들며 실제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군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그랬던데 1,050원,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습니다. 아주 단기간이죠. 그런데 이걸 왜 몰랐을까? 아주 전형적인 그 주가 조작 그랬는데 상설 특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고요. 경제정책 부재도 주식시장 장기 침체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정부가 경제산업에 대한 대책도 방침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용산이 무관심하고 또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들 역시 복지부동,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더군요. 바닥에 찰싹 붙어서 아예 뗄래도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이런 태도를 보이니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국 시장 또는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적 분할과 합병, 전환사채 발행 같은 수단을 동원해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주주의 지배경영권 남용도 지적했습니다. 오기형 의원도 한국거래소가 모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중 상장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한 점을 해소해야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책임지고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민생경제 행보로 유력 대권주자의 모습을 계속 부각하며 지지층 넓히기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이 대표 주재로 재계와 투자자, 전문가 의견을 나누는 끝장 토론을 열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슈픽, 오늘은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진통이 예상됐던 두 법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죠. 특검 후보 추천위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거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네, 특검 후보 추천위 규칙 개정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추진한 거죠. 여당 추천위원을 배제하고 야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김 여사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건데요. 다만 대통령이 후보 임명을 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서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야 의견이 두드러졌던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찬성 173표, 반대 8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까지 추가됐는데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었는데 윤 대통령 제2요구권으로 한 번 폐기가 됐고 또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또 한 번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겠냐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통과된 민생 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민생 법안, 이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각급 법원법 개정안을 보면 인천광역시의 고등법원을 그리고 대전과 대구, 광주광역시에는 회생법원을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서 인천지법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리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3개월 이상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생법원은 현재 국내에 서울과 수원, 부산 총 3곳뿐이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3곳에 더 설치하게 됐습니다. 회생법원은 재산을 모두 잃는 경우, 즉 도산 사건 처리만 담당하기 때문에 법관의 전문성이 높고 또 사건 처리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통과되면서 회생법원의 중복 관할이 허용됐는데요. 대전 회생법원은 충청북도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 회생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중복 관할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파행을 둘러싸고 그 외교 실패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파행된 경위 좀 알려주시죠. 네,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 조선인 강제노역의 상징적인 현장이 바로 사도광산이죠.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사도광산을 등재하는 조건으로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또 매년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추도사 내용과 관련해 하루 전까지도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외교부와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은 추도식에 불참했고 또 외교 참사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의 이번 추도사에는 반성이나 사죄, 또 유감의 표시가 없었고 강제동원에 대한 내용 역시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비슷한 일이 2015년에도 있었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2차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일본의 구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줬다가 일본이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축소하고 또 부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구남도에 이어서 또다시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외통위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이 사도광산 사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내린 그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추도식 불참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추도사라고 강조했는데요. 나중에 오보로 밝혀진 일본 정부 대표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력 보도가 없었더라도 추도식에 불참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간 일본 정부의 추도식 일자 조기 확정과 또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촉구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연됐고 또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 사항과 관련해 추도식 하루 전까지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는데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라며 사실 모두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과 빠른 조율을 위해 추도식 날짜를 연기하는 등 그런 조치가 있어야 했다면서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 결국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도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규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시장의 급성장에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낡은 규제로 인한 OTT와의 역차별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 최영두 더불어민주당 이정원 의원 주최로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올해 9월 기준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는 1,167만 명으로 5명 중 1명이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료 방송 가입자는 거의 늘지 않아 지난해 증가율 0%대를 기록했습니다. IPTV나 케이블 방송을 해지하고 OTT 서비스만 이용하는 이른바 코드 커팅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내 방송 미디어 업계의 매출이 최초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사태도 벌어지면서 최악의 경우 방송 산업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글로벌 사업자에 기대게 되고 만약에 그런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을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사용하지 않는 시기가 올 경우 썰물처럼 헤지펀드처럼 빠져나갈 경우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내수의 붕괴를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OTT에 비해 턱없이 엄격한 방송 규제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OTT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동안 국내 미디어는 각종 규제로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법이 2000년도에 이제 법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우리는 의미 있는 제도 변화를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 미디어 부분에서. 이어 EU 등 전 세계에서는 이미 OTT와 동일한 규제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지침을 도입해 자국 콘텐츠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미디어 혁신위원회 등 통합 컨트롤 타워를 발족해 OTT에 대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등 규제 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국가에서 가장 큰 미디어를 독립 미디어로부터 어떻게 보호할지를 항상 고민해왔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이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실천이 있어왔는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연말까지 OTT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 모든 미디어를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미디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과방위도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둘 사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박력 있는 여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경력 단절이나 육아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잘 살피고 예산, 제도, 법률 등 다방면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손인춘 중앙여성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과 수석 부위원장 등을 임명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통합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정치 보복을 끊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이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에서 계속 집권할 순 없는데 교체될 때마다 보복하면 결국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석연 전 처장은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 현재 민주당이 나서면 정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민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여당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024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 의원은 민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까지 6년이 걸렸다며 이 법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우수 법률상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대출 의원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김한규, 김남희, 한지아 의원 등이 수상했으며 국정감사 기간에 상임위에서 활약한 24명의 의원이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입법 영향 분석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해양환경관리법과 가족돌봄 청년지원정책 관련 법령을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상화학사고가 한 번만 일어나도 국가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정책은 기존의 입법 평가보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집중해 관련 법령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결자 해지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파 간의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그야말로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친한계는 정당법상 당원 신상을 파악해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 공작이란 주장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해명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네 가족이야 아니야 그걸 밝히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뭐가 됐든 너는 당대표를 그만두고 나가. 이런 얘기니까 아 이거는 무슨 진실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한 거구나.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나도 이제는 임계점에 왔다. 나도 이제는 분열돼서는 안 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만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말하겠다는 이런 마음은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반면 친윤계는 전수조사 자체가 물타기를 하면서 한 대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파 갈등으로 몰아가는 자체가 해당 행위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죽이기가 아니고요. 한동훈을 살리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당원 게시판의 문제로 이게 점점 계파 갈등, 계파의 양상으로 지금 언론들은 지켜보더라고요. 그거를 계파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거꾸로 해당 행위이고 반드시 계파 갈등으로 몰고 가면 더 크게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친윤계 좌장격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친윤계 외곽 조직 모임의 강연자로 나서 또 한 번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해결할 키를 갖고 있는 건 한 대표 자신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중립시대에 있다고 평가받는 의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슨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누가 더 잘했느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가져가면 좀 문제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계속 곤란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끊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제대로 된 어떤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도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가족들이 올리신 건가 그런 생각들 추측들이 양상되기 시작했거든요.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3주째 이어지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 한 대표를 향한 친윤계 결자 해제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민생 행보를 강조하고 있는 한 대표가 쇄신 움직임으로 이번 논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검찰 집단 반발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4차장 검사,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전원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 위법적인 시도라면서 사법체계 공백과 국민 불편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막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등 여러 혐의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향한 정치적 보복이자 방탄용 꼼수란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집단 반발에 나선 검사들을 향해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 탄핵 발의가 위헌이다, 위법하다는 주장을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헌, 위법 여부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판단하는 거고 오히려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저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그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집단 행동이고 검찰권을 그렇게 쓰라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우리 부장검사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당은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야당이 탄핵권을 남발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다음 달 11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의 탄핵 청문회까지 열리는 만큼 검찰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규칙이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민주당에서 지금 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두 가지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이 구성해서 여당을 배제한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사안이 되겠는데 오늘 결과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에는 여당이 그 추천위원들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거를 여당이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냥 야당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법률은 아니고요. 법률 밑에 이제 규칙이죠. 네. 네, 규칙을 이제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그 전에 예고했던 거를 한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위헌이라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좀 구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쉽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상설특검이라고 그래도 여야가 이렇게 그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좀 골고루 추천을 해서 거기서 상설특검을 또 추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법 정신으로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좀 정무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뭐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좀 나중에 좀 정치적인 압박 카드로 좀 가지고 있다가 실제 추진하는 거는 좀 나중에 뭐 이렇게 할 생각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측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그 의미,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집권당과 뭐 용산 대통령실은 이제 그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일리가 없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과 가족이라는 범위도 애매하고 이런 걸 완전히 그 제도화 시켜놓는 거는 전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과거에도 과거에 이제 경호처 대통령 사저 문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라도 대개의 경우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번 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냥 아예 제도화 시켜놓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분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고 네. 정말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좀 추천을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의를 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 특검 추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요 결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결은 또 다른 대결을 불러온다는 차원에서 서로 좀 소통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시행되면 그 대통령이 이제 또 3일 이내에 네. 제가를 해야 되는 이제 그 법안인데.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게 상설특검법에 보면 임명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네. 그럼 임명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게 뭐 처벌 조항이나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한 규정이. 그게 현재 없는 근데 거죠. 그건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대결적 자세로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해서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대통령은 아마 임명 안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결론이 안 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대화로 해결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임명해야 된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다. 그럼 법률 위반이죠. 그럼 그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게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7명 중에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게 대통령이나 가족이 연루되면 여당은 빠져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해당하는 규정을 이렇게 오늘 고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추천위원회 위원 몇 명을 민주당이 추천을 실제로 하는 것은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네. 시간을 두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해가면서 좀 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대안이 없는 뭐 상황이지만 그게 또 이제 법률 위반의 또 소지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본회의에서는 그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요. 이제 검찰이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인 경우 국회가 체포에 동의를 해야만 법원의 영장 심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늘 부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주요 혐의가 아니에요. 신영대 의원에 대한 혐의는 뇌물 혐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아예 구속 수사 자체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국회가 사실은 법에 보장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네. 아예 영장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작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국회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고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국회의 권한을 활용 또는
때에 따라서는 악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못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많은 그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다시 이제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또다시 이제 화두로 떠올랐네요. 글쎄요, 이게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표를 던진 분이 93명이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이탈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건 신영대 의원이 이제 신상 발언을 통해서 나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억울할 수 있겠다 해서 이탈을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게 일종의 정치개혁 사안인데 뭐 이탈표가 있지만 우리가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국민 법감정에는 왜 국회의원이라고 영장 심사도 안 받느냐 이제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했다가 번복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아예 집단으로 이렇게 서명을 해서 포기 각서도 써서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나 포기하겠다고 해서 뭐 자기가 혼자 법관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국회의원의 이제 그 특권이죠. 불체포 특권이니까요. 또 이제 면책 특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이런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청렴의 의무가 있고요. 청렴의 의무가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국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지위를 남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 의무하고 같이 가는 권리인 겁니다. 이게 의원 개인이 나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개헌을 할 때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면 헌법을 개정할 때 순지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당장은 헌법이 살아있는 한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다음 달 11일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소추 이 대상으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또 재판 방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청문회라는 거는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검사든 하여튼 헌법에 규정된 사람들, 공직자들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뭐 얘기를 들어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선 그 사람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야 돼요. 위반했으면 그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 자체가 우선 우회적인 꼼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망신을 주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탄핵을 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그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에 붙이면 돼요. 그런데 왜 탄핵 청문회가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이 탄핵 사유가 안 되니까 뭐 일종의 여론전을 벌인다든가 아니면 망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다른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을 탄핵해라 뭐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글쎄요, 뭐 법무부 장관이 그 말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장관은 그런 태도는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국회가 탄핵소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도 국회가 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우리 국민이 판단하면 그만큼 민주당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선거 때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탄핵 자체가 일단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제 청문회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있는 게 맞고요. 또 이게 하필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뭐 체포용 구속영장 청구했던 뭐 이런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제로 탄핵소추를 할까요? 저는 뭐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한 3명 이 사람들을 이건 중대한 문제가 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이거 봐주기 했기 때문에 이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해서 뭐 탄핵 소추하겠다. 이건 그나마 어쨌든 명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다른 이유를 좀 끌어들여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탄핵 소추까지 가는 거는 좀 민주당이 신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현재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 재작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해서 당의 공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목적인데요. 국민의힘이 좀 다소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이제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핵심 증거 확보가 이번에 그 압수수색으로 좀 가능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컴퓨터를 다 폐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검찰에서 무슨 증거를 확보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여유 같은 게 좀 보입니다. 네. 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검사 출신도 많이 있고요. 또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 그 전에 이제 특수수사를 오래 했던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대충 열심히 해 뭐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 눈으로 볼 때는 뭐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수사라는 게 뭐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표현을 가끔 이제 검사들이 해요. 이거 일단 시작하면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 수사라는 게요. 이 수사한 검사가 이 수사를 하다가 뭔가 증거를 잡고 혐의를 밝혀냈는데 이걸 덮는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나중에 그 검사 공수처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면 이것도 특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대충 알아서 잘 해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엄혹해질 것이다. 저는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수사 대상인 것 같은데요. 그때 벌어진 공천 비리는 아마 당사자들이 끝까지 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번 검찰 수사가 상당히 좀 의미 있다. 네. 뭐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집권당이니까 봐주겠지. 뭐 그래서 차분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요. 이거는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당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의 일종의 불문율 비슷하게 돼 있는 건데 공천하잖아요. 공천하고 공천 끝나고 선거 끝나잖아요. 관련 자료 다 없앱니다. 이 당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관련 자료 다 없애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검찰이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 가서 핵심 자료는 하나도 없을 거요. 이미 다 없애버렸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그래서 정당을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서 이제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찾을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핵심 자료는 다 폐기했을 것이다. 여론조사 자료도 다 폐기했을 것이다. 저는 저희가 취재한 결과로는 대략 그렇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뭐 이틀 아니라 사흘을 그 압수수색을 해도 핵심적인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거는 앞으로 민주당을 그 압수수색해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최병목 의원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개입한 걸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형사처벌을 해놓고 그걸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처벌 안 받는 거야? 이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컴퓨터는 교체해서 다 폐기해버렸지만
이게 매우 특수한 상황이 명태균 씨의 녹음과 녹취 파일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상당히 물증이 될 수 있고요. 또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하면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컴퓨터 관련 기록을 다 지웠다고 해도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이제 국민의힘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요. 일파만파 점점 더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아내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고모까지 이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좀 논쟁 자제하고 냉각기를 갖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강한 반작용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정도 가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기 가족이나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당원 게시판 글이 있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자기 부인이나 뭐 장인 장모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해명하면 끝날 일이에요. 네. 근데 그 해명을 안 하잖아요,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의혹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죠. 왜 안 한 겁니까? 초반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요. 아, 결국은 가족들이 한 건가? 결국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왜 해명을 안 하죠? 해명하면 될 일을. 저는 설령 그 의혹대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뭐 당원 이제 한 대표를 뭐 좀 그 이런저런 뭐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다 좀 뭐 부적절한 용어 같은 걸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했을 경우에 한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신 사과한다든가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안 하죠? 그러면 결국 일반 국민들은 아, 한 대표 가족들이 정말 그런 모양이다. 네. 그래서 한 대표가 그걸 시인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한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그르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쓴 건지 안 쓴 건지에 대한 그 입장을 밝히고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뭐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하고 사과할 일이 없으면 또 그대로 대처를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과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최고위에서 근데 그렇게까지 그 강한 톤으로 공격성의 발언을 한 그 배경이 좀 이렇게 많이 궁금하다는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사안하고는 또 약간 조금 각도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새병목 의원 말씀이 전적으로 맞아요. 지금 눈도 많이 왔는데 네. 설상가상 이런 표현이 있고요. 네. 또 점입가경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국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당원들의 신망을 얻어서 그 지지를 얻고 대표가 됐는데 대표가 된 뒤에 최근에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해요. 이 정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평생 검사만 하다가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본인이 좀 손해를 보고 머리를 숙이고 하더라도 이 지금 정권하고 당 자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네. 이 정권과 당을 구해내는 게 대표의 임무인데 반대로 자기가 사과하기 싫고 자기 다치기 싫다고 이 국민의힘 전체 또 윤석열 정권 전체가 지금 망가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원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실망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실지도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12월 10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최근에 그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뭐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 한 2주 정도 민주당이 시간을 더 이제 벌었는데 네. 어떻게 그 이날 표결에 좀 변수로 글쎄 뭐 민주당이 여권의 분열을 누리고 2주 정도 시간을 늦췄다 뭐 이런 언론의 분석이 많은데요. 네. 글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 국민의힘이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과연 분열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뭐 분열은 없을 거고요.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안고 있는 결정적 문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대로 또 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가 좀 기류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특검을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 기류 변화를 일부러 기자들한테 흘리는 이유는 이 좀 아까 얘기했던 당원 게시판 사건의 일종의 방어용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역공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무기명 투표가 벌어지면 지난번에 두 번째 투표에서 4표 정도 이탈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현재 이 흐름대로라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드리던 말씀의 이제 연장인데요. 이번에 혹시 부결이 되더라도 무기명 투표에서 아마 민주당이 4번째, 5번째 아마 또 낼 겁니다. 네. 그리고 위헌성을 조금 더 배제한 법안을 내겠죠. 이건 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 국민의 상당수, 절대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는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언젠가 통과가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일종의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터지면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무력화가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게 좋고요. 해체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결단으로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야당하고 특검법의 내용을 갖고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특검 시한폭탄을 해체하라라고 하겠습니다. 해체의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최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해온 게 이제 여야 모두 자기네들의 일방, 독주, 단독 처리 뭐 이런 걸 쭉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화가 없다. 제가 뭐 소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대화는 없고 대결만 있는 정치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 대기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